2차전지 수급이 초전도체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펀더멘탈 비교 불가죠. 초전도체 앞으로 뜰 것 같은데 와우 들어가자 쏘자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150만 원대 130만 원대 샀다고 해서 포기하고 최근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도망갈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 네네. 네. 근데 저는 너무 싸거든요. 네. 지금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보다 좋아요. 그 얘기는 이제 아마 다른 거 막 주가 폭락 나올 때 이제 덜 빠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주가가 최근에 변동폭이 커서 굉장히 많이 마음적으로 괴롭고 힘드실 것 같은데 5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시장 침투율 북미 기준 아직 9%고요. 유럽 기준 20% 미만입니다. 19%. 중국은 이제 30%가 넘었고요. 두 번째가 국내 배터리 셀 소재 장비 업체들 캐펙스 증가율이 아직 4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캐펙스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이 언제 올까 그거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향후 3년 동안은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200kWh씩 북미 할 거야. 그게 200kWh가 딱딱 그렇게 뭐 무 자르듯이 그렇게 딱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고요. 소위 말하는 가동률이 그렇게 안 나오고 말 그대로 디자인 캐파예요. 가동률, 생산 수율을 하면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양극재 업체 포함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여전히 뭐 분기 실적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컨센서스는 그 말 그대로 컨센서스고요. 그 회사의 내부 구조, 판가 구조, 그 다음에 이 원재료가, 원가의 구조에 대한 거는 회사 내부만 알 수 있고요. 여의도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센서스보다는 연간 매출의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지 지금 40% 정도 나오거든요. 많게는 뭐 양극재 회사들 50% 넘는 회사들 있고요.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회사들은 막 이 세 회사의 평균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55%, 막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 60%가 급격하게 막 10%대로 줄진 않겠죠. 그게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 그게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는 전기차 말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산업이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다 전기차 타가지고 전기차가 더 이상 노이즈가 안 되는 건데 엄청난 매력적인 산업이 AI나 뭐 초전도체 그것처럼 그냥 기대감 초전도체 앞으로 대박 날까 이런 기대감 말고요. 초전도체로 서남이 갑자기 매출과 이익이 50%씩 폭증하네.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안전한 거지. 서남, 뭐 덕성, 초전도체 앞으로 뜰 것 같은데 와우 들어가자 쏘자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차전지를 대체할 구조적인 성장주가 숫자가 찍힐 때 그럼 그때 2차전지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하나도 만족을 못했고요. 그럼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빨리 올 것 같냐. 저는 캐펙스 증가율은 미리 장비도 선발주하듯이 캐펙스도 미리 세팅을 하거든요. 그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이 가장 빨리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도 향후 2, 3년간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잘 세워두시고 기준점이 변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진짜 반도체가 2차전지보다 매력적인지 그걸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시고 반도체가 2차전지보다 숫자가 잘 찍히는지 밸류에이션이 싼지 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은지 그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에코프로 보면은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마음 놓고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선에서 들어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110만 원 선에서 들어간 사람은 좀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맞나요? 일단 150만 원대, 130만 원대 샀다고 해서 포기하고 최근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도망갈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에코프로 그룹사도 상당히 포스코 그룹 못지않게 계획을 밝혔죠. 양극재 현재 기준으로 27년에 71만 톤인데 이것도 우리 1년 앞당길 수 있겠다고 했으니까 27년 71만 톤. 그 다음에 전구체도 현재 5만 톤에서 21만 톤이면 4배 넘게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극재도 아까 말씀드린 18만 톤에서 71만 톤이면 4배 넘게 증가하는 거고 에코프로 BM 자체도 포스코 퓨처엠만 2030년까지 100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코프로 BM도 진짜 장기로 2030년 그림으로는 우리도 100만 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밝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에코프로 BM도 진짜 초장기 뭐 7년을 보고 100만 톤 기준으로 아마 매출과 이익 추정을 다시 하시면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포함해서 이제 원재료 추출 능력을 보면 36,000톤인데 이건 6배 넘게 증가합니다. 20만 7천 톤입니다. 그래서 그럼 2027년도까지 캐파가 나와 있으니까 2027년도 캐파로 또 계산을 또 제가 친절하게 다 해왔습니다. 27년도로 기준으로 하면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는 할인율 40%로 줘도 10조 3,558억이 나오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는 27년 기준으로 하면
5조 1250억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만 더해도 벌써 16조죠. 그죠? 대략 16조 되죠.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의 지분 가치는 4176억인데 그냥 이 회사가 연간 20% 이상만 성장한다고 해도 매년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 이 회사도 에코프로 HN도 상장사니까 실적 추정이 가능하니까 네. 대략적으로 연간 20% 성장한다고 보면 27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조 가까운 지분 가치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8년에 전구체 약 21만 2천 톤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 판가가 한 2만 원대, 2만 1천 원대예요. 근데 올라가는 거 가만 안 할게 그냥 딱 현재 판가 수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17불 정도예요. 거기다가 환율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250원을 잡았고요. 영업이익률도 바뀔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뭐 8% 10% 잡을 수 있는데 6%로 잡았어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더니 2,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전구체가 28년에. 그럼 거기에 PER 배수 25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구체가 양극재 70% 정도 비중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 양극재 밸류 PER 60배 50배 안 주고 25배 엄청 보수적으로 줬어요. 그래도 28년 기준으로는 6조 8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지분가치 5조 1250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지분가치 10조 3558억, 그러면 더하면 15조 한 5천억, 네. 그죠? 15조 5천억에 아까 에코프로 HN 지분가치 한 1조, 그러면 16조 5천억, 그죠? 그 다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까 전구체 기준으로 했을 때 PER 배수 25배 주면 한 16조 8천억, 약 7조 잡을게요. 한 23조 되죠. 에코프로 CNG 지분 가치도 지금 8,500억인데 연간 20% 정도만 성장한다고 치면 네. 한 1조 한 6, 7천억 되겠죠. 그럼 그거 더하면 지금 23조인데 27년 기준으로 하면 한 6, 7조가 됩니다. 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비상장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빼더라도 현재 에코프로 시총 30조는 훨씬 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오. 27년 기준으로 하면 약 40% 정도 핵심 자회사 5개 지분 가치 합산이 27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LG화학은 왜 안 가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일단 LG화학이 펀더멘탈 변한 건 없거든요. LG화학도 굉장히 이 광물 밸류 체인을 잘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에 절대 꿀리지 않고요. 리튬이나 니켈 광산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캐펙스 양극재 그 캐파죠. 캐파도 2026년 기준으로 48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캐파로 치면은 3위인 거죠. 근데 이제 약간 LNF랑 비슷한 컨셉인 게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단일 고객사에 대한 고객사 다각화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움은 삼성 SDI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 SK온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도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다 갖고 있죠.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다 갖고 있는데 단일 고객사라는 그 단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G화학은 기본적인 모태가 기초석유화학사업부. 기초석유화학사업부 2분기 실적 보시면 2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흑자 전환은 못했어요. 근데 적자폭이 1,600억에서 1분기 때 580억, 2분기 때 130억인가 150억으로 적자폭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적자폭이 줄어서 기초석유화학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제발 그냥 기본 정도 수준만 해줘라. 근데 여전히 기초석유화사업부가 매출과 이익이 40% 가까이 차지하니까 네. 완전히 2차전지 업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과 이익의 80%가 2차전지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히 2차전지의 밸류를 받는 거고 LG화학은 기초석유화사업부에 그걸 받는 거죠. 40%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근데 올해 기초석유화사업부에 소위 말해서 돈 안 되는 NCC 2공장도 이제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 기초석유화부의 포지션을 줄여서 완전 첨단 소재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변하는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LG화학 2분기 실적 보시면 첨단 소재 양극재 사업부 영업이익률 8.3%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 좋아요. 펀더멘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률도 좋고 캐펙스로 쳐도 랭킹 3등인데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리튬 밸류체인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단일 고객사 리스크.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야 LG화학도 또 그러면 양극재 사업부 또 떼내서 분할하는 거 아니냐. 그런 투자 심리가 엄청 나쁜 것 같아요. 투심이 진짜 나쁜 거고. 근데 저는 너무 싸거든요. LG화학이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 연초 대비 1월달 대비해서 한 170%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300몇 프로 올랐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랑 에코프로비엠
상승률 대결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최근 2달 동안에 에코프로비엠은 항상 2등이었는데 상승률로 주가 상승률로도 1등이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한 327%, 포스코 퓨처엠이 한 164%,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한 292%, LG화학 몇 프로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요? 네, 연초 대비 못 올랐어요. 그 얘기는 LG화학은 이제 아마 다른 거 막 주가 폭락 나올 때 이제 덜 빠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LG화학은 밸류에이션이나 이 2차전지 소재로 완전 탈바꿈하기 때문에 LG화학 자체에 대한 LG그룹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안 좋지만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이 LG화학 팔고 뭐 다른 걸로 갈아탄다? 그건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닌. 그리고 LG화학 배당 많이 줍니다. 아, 네. 그것도 굉장히 네.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그래서 수 좀 있겠네요. 양극재 사업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올라서 답답하시겠지만 LG화학도 다른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하고의 이 밸류에이션 차이나 주가 상승의 간격을 급격하게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찌됐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2차 전지 수급이 초전도체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래요? 초전도체, 네. 신성 델타테크, 서남, 파워로직스, 네. 덕성, 서남이 엄청 크게 올라갔고. 신성 델타테크,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네. 뭐 이런 네 회사들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제가 공부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네 종목이 실제 매출이가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오면 산다? 그게 과연 올바른 전략일까?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 빠질 확률이 높을까?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져보셔야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테마성이 강한 초전도체 관련 종목보다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는 안정적이니까. 펀더멘탈 비교 불가죠. 그쵸. 네. 여긴 너무 테마잖아요. 네. 비교 불가죠. 요즘 또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자 이제 발표 나서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실제 반도체 업계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올해는 힘들다. 올해 하반기도 힘들다. 네. 여의도에서는 희망회로 돌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려면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야 되고 재고 줄고 있다고는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고가 주는 속도가 더 급격하게 줄어야 돼요.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HBM, 물론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HBM 이제 광대역 반도체 양산을 할 거고 하이닉스는 이미 양산해서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7% 정도 되는데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올해 7%, 내년에 20%, 내후년에 40%대까지 이 HBM 광대역 반도체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 숫자가 찍히는 거 보고 투자해도 맞을 것 같고 사실 그 와중에 틈새 시장 노리는 종목들이 있죠. 뭐 네.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서 EUV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뭐 SNS텍 그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데 대체 불가거든요. 일종의 국산화 수요도 있는데 네. 독점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하이닉스가 좋든 뭐 물론 반도체 전체의 업황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고객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글로벌 장비사로 직접 납품하거나 그 글로벌 종합 반도체 업체로 납품하거나 그런 회사들 고객사가 글로벌 고객사를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네. 독점인 회사 그리고 매출가익이 실제 숫자로 찍혀서 20-30%씩 늘어나는 회사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되는 회사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산화 수요가 있는 회사 네. 이거 추려보면 이 6가지 조건 만족하는 회사가요 뭐 SNS텍, HPSP, 네. 뭐 한미반도체 뭐 몇 개 정해져 있어요. ISC도 많이 네네, 올라가지 않았나요? ISC 뭐 그런 회사들. ISC 같은 경우는 이제 SKC가 인수하면서 SKC 인수합병에 대한 테마성이라고 말하기에는 하여튼 기업의 구조적인 기업 가치가 레벨업되는 SKC에 인수되면서 그거에 대한 단기적으로 오른 이슈가 있고 네. 뭐 ISC가 하는 이 소모품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모품 그 후공정 테스트용의 부품인데 대표적인 게 ISC하고 뭐 TSE 리노공업 있는데 이런 회사들 다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저는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DB 하이텍 이런 회사들보다는 네. 그렇게 소부장 쪽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회사들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싼지는 봐야겠죠.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뭐 한미반도체도 너무 많이 네, 올랐고 엄청 올라갔었죠. 뭐 이수페타시스도 엄청 맞아요. 올라갔고 ISC도 엄청 거의 올라갔었죠. 신고가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HPSP도 엄청 올라갔고 SNS텍도 엄청 올랐고 그런 회사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력적이냐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최소한 이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이 투자 가치는 매우 높은데 최소한 지금 가격에서는 뭐 30% 이상 빠져야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네. 보시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어디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뭐 뉴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증권사 리포트도 있잖아요. 네네. 어디로 가서 봐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정확한 정보라는 건 없고요. 그냥 정보를 얻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인데 50페이지 이상 되는 산업 리포트. 개별 종목 리포트 말고 산업 리포트 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당연히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주주면 그 회사 IR 홈페이지, 네. 예, 기업 홈페이지 거기다 질문도 남기시고 전화도 하시고, 전화해서 그 IR 담당자의 태도만 봐도 아, 이 회사 주가가 앞으로 잘 되겠다. 실제로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전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찾아가는 것도 좋죠. 근데 찾아가는 거 개인이 잘 안 받아줘가지고 네. 일단 전화로 해보시고, 아니면 소액 주주분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연대해가지고 단체로 가면 또 그렇게 함부로 못하겠죠.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산업 레포트 보시고, 그 다음에 기사는 이제 손품을 파셔야죠. 디일렉 같은 회사들이 2차 전지나 반도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파고요. 디일렛이요? 디일렛. 그다음에 산업 그래도 나름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가 EBN. EBN. 네, EBN도 있고요. 본인만의 투자 가치관도 정확하게 네. 세우고 네. 매수가 손절가 딱 지켜서. 네. 그리고 주식 투자 책 중에 배터리와 관심 있으시면 K-배터리 레볼루션. 네. 그다음에 산업 관련돼서 나온 책, 뭐 AI면 AI 반도체 관련된 책. 기본 이론을 좀 닦으시고. 일단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게 그쵸. 생각을 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출 데이터. 이 수출 데이터 찾아보고, 이거 증가폭 그래프로 딱 찾아보고, 연간 몇 프로 증가했고, 전월 대비 몇 프로 증가했고, 이 관세청 수출 데이터 HS 코드, 여기 이거 알짜입니다. 이거 HS 코드로 투자 아이디어 찾는 거 정말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그럼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제외하고는 유망한 산업군을 보시는 게 있나요? 네. 최근에 뭐 AI, 의료, 로봇, 바이오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AI는 제가 공부가 덜 돼서 공부를 하고 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회사는 숫자가 안 찍힌다는 건 매출과 이익이 안 나요. 적자 회사가 대부분이고, 매출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엔, 그래서 자꾸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아니 2차 전지는 몇 천억씩 이익 나고 조 단위로 매출이 나는데, 아무리 밸류에이션을 뭐 내년을 땡겨도 다른 AI나 로봇 관련된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로봇은 저는 좋게 보는데,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는 거, 그것도 뭐 5,900억도 아니고 590억 투자한다는 거, 그걸로 밸류를 너무 땡겨놨거든요. 로봇 회사도 죄다 적자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핵심 부품, 감속기 만드는 SPG라는 회사가 웬만한 집에 들어가는 가전제품, 에어컨, 세탁기,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는 다 SPG 모터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을 제어하는 거예요. 토크를 분산하는 건데, 네. 그 감속기가 죄다 일본 거예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80%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그거를 대폭 국산화를 했어요. 제일 먼저 네. SPG라는 회사가. 지금 뭐 SBB 테크랑 경쟁사도 있지만, 로보티즈도 심지어 감속기 한다고 하지만, 감속기 관련돼서는 뭐 압도적인 원탑이고, 심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이제 일본산 거 안 쓰고 SPG 걸 쓴다고 하고요. 그래서 얘네도 캐펙스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는 이렇게 차별화된 회사, 본업 잘하는데 감속기란 신성장 동력이 이제 본업을 막 위협하려고 막 감속기 관련된 매출과 이익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본업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모터 관련된 매출 막 4천억씩 나는 회사거든요. 영업이익 뭐 350억씩 나고. 그럼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매출 4천억 나고 영업이익 300억 나는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등이잖아요. 시가총액으로 가장 큰데 네네. 매출 300억도 안 되고요. 영업이익 적자예요. 올해 아마 흑자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회사들, 본업이 있고 네. 신성장 동력도 있는. 네네, 그런 회사들. 제가 좋게 보는 회사는 두 개인데 헬스케어거든요. 완전 의료기기. 그래서 의료기기는 매달 HS 코드를 통해서 수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의료기기 회사들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특화돼서, 물론 치과용 뭐 임플란트 이런 쪽도 마진 좋아요. 근데 마진율이 40% 막 이렇거든요. 엄청난 마진이거든요. 근데 막 이제 해외로 막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만 하는 게 아니고 북미로 진출하고 네, 유럽으로 네. 진출하고요. 네. 심지어 막 남미? 남미까지도. 네. 그다음에 막 중동? 막 이런 데도 진출해요. 그런 데는 더 비싸게 팔아요. 네. P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Q도 늘어나는 거죠.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 K 에스테틱인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의료기기는 좋은 게, 의료기기 장비를 딱 깔면 소모품이 3년 동안 그냥 매출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네. 소모품은 마진율이 더 좋아요. 막 뭐죠? 클래시스의 소모품 마진율이 57%막 이래요.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이제 국내 의료기기가 해외로 막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고요.
클래시스가 그 슈링크 슈링크 맞아요. 그런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처음에 슈링크를 막 배급을 했을 때 네, 네. 그때 소모되는 부품을 그냥 줬었는데 네. 이제 그게 다 소모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그냥 맞아요. 줬던 거를 돈 받고 필요하던 팔아요. 이제는 네. 돈 받고 무조건 판다고 돈 받고 하더라고요. 팔아요. 그래서 네. 마진율이 네. 더 올라갔다라는 네,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클래시스 마진율 보시면 50%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체 통틀어서 삼성전자 진짜 마진 잘 나올 때 18%인데 네. 3배 넘는 마진율이에요. 근데 클래시스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긴 한데 네. 클래시스 이런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AI 만드는 뭐 대표적인 뭐 루닛, 네. 뷰노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의 밸류에이션이랑 이런 헬스케어 회사들 밸류에이션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로봇 관련된 회사들은 글로벌로 진출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회사들은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는 밸류가 그렇게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너무 싼 거죠. 맞아요. 지금 수출도 보면은 중국으로만 수출했던 게 막 일본까지도 가고 네. 미국으로도 가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해외로 막 성장하는 초입 구간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게 보는 게 최근에 주가 주춤하긴 한데 많이 올랐죠. 연예인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엔터 회사. 네. 엔터 회사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엄청 엔터도 올랐죠. 우리가 일본 시장만 생각하잖아요. 미친 듯이 북미나 유럽으로 막 폭풍 성장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북미에서 우리 걸그룹, 아이돌 그룹이 소위 차지하는 시장 침투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전기차는 비슷해.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K-팝이 이제 막 폭풍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K-팝이 앨범이나 콘서트가 저희 때 가격이랑 천차만별이거든요. 엄청 비싸요. 뭐 한 5배,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일단 앨범이 일단 무지막지하게 비싸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러 가지 앨범도. 나오고 막 사진 들어가 있고 네, 막 맞아요. 그죠? 그게 일단 판가 피가 일단 비싸고요. 그 MD 상품 네, 네. 되게 많이 팔린대요. 네, 저희 때 김건모 이런 뭐 150만 장 오면 막 밀리언셀러 김건모 킹 왕짱 이랬는데 네. 근데 지금 세븐틴 몇만 장 파시는지 아세요? 몇만 장 팔아요? 680만 장. 7배.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저연차 아티스트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이요. 방탄소년단이 100만 장 돌파하는데 3년 9개월 걸렸는데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이 7개월 만에 100만 장 돌파했대. 그러니까 100만 장 돌파하는 시기가 점점 당겨지는 거예요. 저연차 아티스트랑 고연차 아티스트가 너무 잘 조화가 되는 거예요. 신구의 조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BTS 군대 갔다고 막 엄청 힘들 줄 알았는데 막 지민 빌보드 가서 막 1등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티스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스템화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A2K라고 해가지고 현지 아이돌 만든 거 드디어 이제 나오잖아요, 하반기에. 네, 그쵸. 그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를 떠나서 그런 시스템화된 거에 시스템으로 매출이 나온다는 게 엄청 완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옛날로 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미국 그냥 북미 레이블, 그러니까 북미 기획사를 연예기획사 그냥 사서 합쳐버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앨범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옛날 앨범 구작도 사주잖아요. 그쵸, 신작 그쵸. 구작.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경기를 안 타는 거예요. 아, 아무리 그러네요. 경기가 안 좋아도 경기 침체라도 가죠, 콘서트. 나는 쫄쫄 굶어도 맞아요. 콘서트 그냥 막 몇십만 원씩 주고 맞아요, 가잖아요. 맞아요. 강력한 팬덤. 근데 그냥 팬덤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이다.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엔터는 밸류에이션 비싸거든요. 네. 헬스케어랑 비교하면 의료기기랑 비교하면 엔터가 비싼데 비싼 거는 비싼 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제 JYP도 이제 8월달 MSCI 거의 유력하게 편입이 되거든요. 네. JYP가 뭐 시가총액 1조대에서 지금 4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그것만큼 포텐이 터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JYP나 하이브 같은 회사는 이익률도 좋아요. JYP는 마진 30%거든요. 네. 엄청난 이익률이잖아요. 그리고 걔네도 굿즈 팔잖아요. 네. 그게 연간 매출과 이익이 그냥 꾸준히 20% 성장하는데 이제 K컬처가 이제 완전 글로벌 무대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P와 Q가 모두 증가한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은 있다. 사실 뭐 심지어 AI나 로봇이 주가 상승률은 더 높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할 게 아니고 진짜 롱텀으로 투자할 거잖아요. 전 롱텀으로 투자하기에는 물론 AI나 로봇이 이제 완벽하게 숫자가 찍히면 모르겠지만 현재 관점에서 저보고 AI 로봇 투자할래? 엔터 투자할래? 그러면 저는 엔터 투자할 것 같아요. 진짜요? 엔터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시스템화 되고 있는 거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주가 조금 유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에코프로와 포스코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저는 뭐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